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을바람입니다. 이제 제가 아이온큐 다음에 차세대 종목 중 하나로 보고 있는 이노데이터에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유에 대해서 좀 알아보자.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많이들 여쭤보셔서 오늘은 이노데이터 하락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고요. 저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또 공부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로 이 자료는 제가 펜딩 멤버십에 한 일주일 전에 미리 공유를 드렸던 자료고요. 이제 심층 분석이나 저의 또 다른 차세대 종목들 이런 것들은 펜딩에서 많이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고정 댓글 참고하셔서 펜딩 멤버십으로 와주시면은 저의 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이노데이터가 지금 34.5불로 지난주 금요일에 마감을 했는데요. 지금 보시면 큰 추세를 보시면 2분기 실적 때 조금 좋아서 올라가다가 3분기 실적이 엄청 좋게 나왔죠. 예상치를 거의 50% 초과하면서 70% 가까이 올랐다가 지금 큰 박스권의 형성을 했습니다. 한 36불에서 48불까지. 근데 지금 지난주 목금에 하락하면서 이 박스를 아래로 뚫으면서 좀 기술적으로는 좋지 않은 모습이 나왔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이노데이터는 이제 AI 주식으로 묶여서 반도체랑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 차트는 SOX,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인데 비슷하게 움직이죠. 오를 때 같이 오르고 내릴 때 같이 떨어지고 오를 때 같이 오르고 내릴 때 같이 떨어지고. 그래서 지금 이 회사는 아무래도 소외된 종목이고 AI 테마로 묶여서 같이 가는 주식이기 때문에 큰 반도체 AI 흐름과 같이 간다. 근데 이게 좀 좋지 않을 때는 같이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유는 이노데이터는 아직 중소형주이고 이제 흑자 전환을 이제 막 했기 때문에 아직도 공매도 수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2020년부터 보시면 최근에 공매도 수량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지금 1억 1,400만 불이 지금 공매도로 묶여 있는데 이게 한 달에 중순 말일에 보고가 되죠. 그래서 11월 말 기준으로 지금 보시면 277만 주가 공매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난 11월 중순보다 12% 늘어난 수량이고요. 지금 공매도율이 전체 발행 주식 대비 거의 10%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중간 수준이거나 좀 높은 수준이에요. 그래서 공매도가 상당히 있는 상태로 투자자들이 주가 하락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다. 그래서 조금 과열로 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장기 투자로 봤을 때 이 주식은 이제 시작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좋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공매도 때문에 주가가 떨어진 것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자사주 매도가 좀 있었다라고 지난 이노데이터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번에 정리를 드렸던 거는 11월 13일부터 11월 25일까지 지금 뭐 CEO, 전무, CFO, 이사 뭐 등등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매도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하셨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 주식들을 이 사람들이 뭐 15년, 20년, 30년 근무했던 고령의 임원들이 1불에서 6불 사이에 받았던 스톡 옵션을 주가가 급하게 올랐으니까 매도하는 거라서 이게 큰 문제는 아닐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 그 영상 이후에도 12월에 매도가 나왔죠. 그래서 전무 겸 최고 운영 담당자인 미슈라 아쇼크 그리고 투어 나만 사비라는 이사 이렇게 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자사주 매도도 이 주가가 하락하는 원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12월 최근 공시를 보면은 폼4가 4개가 나왔어요. 폼4는 뭐냐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이제 내부자가 주식을 매도하거나 매입했을 때 내는 공시입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이노데이터 내부자 매매를 보면은요, 항상 이 주석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 주식 매도는 보고자의 개인 투자 및 재무 계획상의 필요, 특히 은퇴 계획과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위한 목적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이 얘기는 뭐냐? 회사가 나쁘다고 생각해서 팔지 않았다라는 거를 굳이 주석으로 달아놨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러 기업들 공시를 봤지만 이런 주석이 달려있는 걸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이 내부자들도 자기들이 파는 게 이제 투자자들한테 우려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어느 정도 배려를 해준 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뭐 큰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 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미셸 아숍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동남아 쪽 총괄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여기에 일하신 지 한 17년, 20년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나이가 못해도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은퇴를 고려해야 되는 시점이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지금 1불 42센트에 획득한 주식을 45불에 팔았고요. 또 1불 42센트에 스톡옵션을 획득한 걸 45불. 그래서 굉장히 싸게 스톡옵션을 예전에 받았던 거를 이제 행사에서 매도하는 거기 때문에 뭐 저는 팔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본인 나이도 있고 은퇴를 생각하고 또 이따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주가가 역사적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에 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부자여도 어느 정도 한 번 덜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투어 나마 사비라는 사람은 이사진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20만 주 정도를 매도를 했고요. 아직도 32만 주 정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다 매도한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부자 매도가 어느 정도 나왔잖아요. 근데 현재 상황을 보면은 CEO 아부오프잭이라는 사람이 300만 주 정도를 여전히 들고 있어서 전체 주식의 10.4%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주주급 이상이죠. 5%가 대주주인데 지금 10% 넘게 소유를 CEO가 하고 있다는 거는 이 사람이 열심히 해서 주가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는 거고, 그 외에 아까 봤던 이사, 전무, 그 외에도 뭐 주요 임원들 보유 수량을 보면 1% 내외급으로 이 사람들은 수량이 좀 적습니다. 그러니까 CEO 동향을 좀 봐야겠죠. CEO 같은 경우는 11월 20일, 22일에 각각 27만 5천 주, 55만 5천 주 합쳐서 83만 주 정도를 매도를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300만 주 이상을 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행사한 스톡 옵션도 보면은 1불에서 3불 사이에 주식을 취득을 해서 그거를 40불 중후반대에 매도한 거기 때문에 뭐 이 정도 가격 차면은 이 사람도 매도할 수 있겠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거는 내부자 매도가 너무 계속 나오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하시는데, 뭐 그거는 이제 어느 시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겠죠. 이제 문제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내부자 매도가 많이 나오는 거는 오래 근무한 임원들이 나이가 많고 은퇴를 생각하고 투자 분산을 위해서 1불에서 뭐 3불 사이에 받아서 40불 후반대에 팔면은 뭐 40배에서 20배 정도 굉장히 큰 차익이기 때문에 매도를 할 수도 있다. 굉장히 오랫동안 근무해서 보상을 받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 생각이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참고만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기관은 어떻게 했나? 이제 3분기 기준으로 볼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봐야 될 거는 4분기입니다. 왜냐하면 3분기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근데 3분기 때도 조금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냈는데, 이때 보면은 전체 기관들 그리고 이 안에도 속하는 소수 헤지펀드들이 다 이 이노데이터의 보유 수량을 늘렸습니다. 기관은 2%, 헤지펀드는 17%, 그리고 새로 들어온 애들도 160%, 225%. 그래서 기관 수량은 오히려 소량 늘었기 때문에 뭐 여기서는 특별히 이상징후를 볼 수 없지만 우리는 4분기 기관 공시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더 중요하죠. 자, 그리고 재밌는 게 이 이노데이터는 루지크 파트너스라는 기업이 굉장히 많은 주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 5% 이상 가지고 있는 대주주인데 157만 주를 가지고 있죠. 근데 이 회사의 창립자이자 전 최고 투자 책임자가 아까 우리가 봤던 나우만 S 투어라는 이사입니다. 아까 여기서 봤지만 이 사람이 20만 주 매도했고 32만 주 여전히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도 보시면은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도 간접적으로 같이 들어와서 투자를 한 것 같은데, 현재 전체 포트폴리오의 9% 정도를 이노데이터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물론 이 수량이 기존에는 2018년 기준으로 323만 주였지만 지금은 한 절반 정도 수준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긴 합니다. 주가가 많이 올라가니까 얘네도 이제 수익 실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있는 대주주가 있고요. 차트를 한번 보면은 원래 이 주식이 진짜 동전 주식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구간이 1불에서 2불도 안 됐던 주식인데 이게 AI 테마, AI 상황에 맞물려서 올라가면서 지금은 뭐 30불 중반대, 높을 때는 거의 55불까지 올라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 훨씬 이전부터 근무해서 1불에서 한 5불까지 스톡 옵션을 받은 직원들은 여기서 매도를 고려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는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제가 궁극적으로 이 회사를 아직도 좋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이 월가의 예상을 봐도 지금 주당 순이익이나 매출 예상이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 내년에 EPS는 10%, 내후년에 EPS 33%, 그래서 흑자폭을 늘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흑자폭이 늘어나면은 사람들 기대 심리에 의해 밸류에이션도 높아져서 퍼가 높아지고 주가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적인 면에서도 25년에 32%, 26년에는 15% 정도 증가를 예상하고 있는데, 이건 이제 월가의 순수한 예상이고요. 저는 실질적으로 더 좋게 나올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 회사가 메타를 시작으로 해서 지금 빅테크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고, 이제 내년부터 더 빅테크들과 많은 계약을 낼 거라고 확신에 찬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실제는 더 좋게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자사주 매도가 나와서 사람들이 이거 망하는 회사인가? 라고 생각해서 주가가 빠질 때 오히려 저같이 가치 투자,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은 이 회사 내가 봤을 땐 전망이 좋은데 하고 거꾸로, 대중들과 거꾸로 그거를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맞을지 틀릴지는 자신이 판단해서 자신이 책임지는 거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회사에 대해 퀀트적으로 분석을 해봐도 이 밸류에이션 면에서 좀 비싸다 뿐이지 성장성 좋고 수익성 좋고 주가 모멘텀 좋고 실적도
굉장히 좋게 상향시키고 있는 모습을 나오고 있고요. 월가에서도 지금 3명의 애널리스트가 다루는데 2명이 매수, 1명은 강력 매수 추천을 해서 12개월 뒤 목표 주가가 35%위 46불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주가와 가치 간의 괴리가 조금 보이죠. 그걸 우리는 활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회사가 비싸다고 하는데 얼마나 비싼가 좀 보면은 퍼 기준으로, 퍼는 이제 순수익 대비 시가총액이 몇 배인가인데 과거 12개월, 미래 12개월 기준으로 보면은 각각 55배, 49배입니다. 근데 이게 섹터 평균에 비해서 한 두세 배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엄청 비싸진 않은 것 같거든요. 왜냐면 우리 같은 경우는 아이온큐 같은 섹터 평균의 뭐 40배, 50배 비싼 주식들을 봐왔기 때문에 이 정도는 뛰어난 기업이라면 나올 수 있는 밸류에이션이라고 보고요. 이제 PSR 같은 경우가 6, 7배인데 섹터 평균이 1.5배 정도로 한 3, 4배 정도 더 비싸다. 근데 우리가 100배 주식이라는 책에서도 읽었지만 좋은 주식은 흔히 싸지 않습니다. 근데 싸지 않다고 놓친 주식들이 이제 천장을 뚫고 올라가는 걸 너무 많이 보죠. 그래서 본인이 분석해 봤을 때 어느 정도 괜찮고 사람들이 비관적으로 볼 때는 그거를 기회로 활용하는 게 저는 오히려 좋다라고 보고, 그래서 제가 아이온큐에서 큰 수익을 낼 수 있었고 이노데이터도 약간 비슷한 결로 지금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면 이노데이터는 반도체 AI 주식의 변동성을 따라가는 면이 있고요. 공매도 증가로 주가가 하락했고 내부자들의 자사주 매도가 이어지면서 주가가 횡보하거나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자들은 대부분 7불 언더에서 스톡옵션 행사해서 이 주식을 파는 거기 때문에 지금 뭐 차트로 봐도 역사적 신고가 부근이기 때문에 매도하고 싶은 욕구가 생길 수도 있다. 그런데 친절하게 공시에 이 매도는 개인 투자 재정 계획상의 필요, 은퇴 계획이나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위한 거다라고 적어준다는 거는 배려를 해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주주들을 향해서 투명성이나 신뢰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쓰고 있다. 11월 중순 3분기 실적 발표 후에 주가가 지금 70% 이상 급등을 한 상태인데 내부자 매도가 적진 않습니다. 8,400만 달러 규모로 전체 시총의 한 7, 8% 정도 돼요. 그래서 자사주 매도가 절대로 적진 않고요.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리스크라고 보시는 분들은 이 주식을 사시면 안 되겠죠. 다만 저는 이노데이터가 이제 막 흑자 전환을 했고 이 폭을 늘려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빅테크들이 이제 AI는 시작이다라고 생각하고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으면서 데이터 생성 튜닝이라는 AI의 이제 원자재가 되는 사업의 선두주자이기 때문에 이노데이터의 미래가 나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가는 떨어지지만 저는 좋게 본다. 그러면 이거는 저한테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100%는 없다.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불확실성과 리스크가 존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누가 명확하게 얘기를 해줄 수가 없어요. 그냥 본인이 판단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거는 4분기에 기관들이 어떻게 했느냐, 요거를 보면 좋은 힌트가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요것도 나중에 제가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노데이터가 하락을 했는데 왜 하락했는지 3가지 이유를 말씀드렸고, 저는 그럼에도 이 회사를 왜 좋게 보는가, 요 얘기도 말씀을 드렸고요.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요건 100%가 아니고 제 개인적인 분석이기 때문에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의 팬딩 멤버십에서는 뭐 이노데이터 뿐만 아니라 다른 차세대 종목도 선정해서 열심히 깊게 분석하면서 이제 멤버분들과 얘기도 나누고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 참고하셔서 많이 참여해 주시면 저의 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을바람이었습니다.